자, 잠깐 장비를 점검하는 동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사실 좀 과분한 입장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만은, 저는 한밭대학교 창업대학원에서 창업학과 교수로 근무하면서 실제로 청년 창업 프로그램인 이노폴리스 캠퍼스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단장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코스닥 상장 심사도 관여를 하고 있고요. 오늘 그래서 그동안 오늘 요청을 받고 사실 몇 번 고사를 했습니다. 뭐 조용히. 사실 오늘 이 분위기도 보니까 역시 창업에 걸맞게 이 일대다, 소수 정예부대만 이렇게 또 우리 같이 오늘 활력 포럼에 이렇게 참여하신 것 같습니다. 느낌도 일단 창업이고요. 제가 제 경험을 가지고 한번 오늘 여러분과 공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릴 것은 우연의 일치인데요. 전혀 주최 측의 어떤 시나리오는 아니었는데, 오늘 마지막 발제제로 나온 우리 최원민 알파벳능 대표가 마침 저희 프로그램에 제가 쿠킹을 하고 투자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사례라 아마 또 양쪽에서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미리 양해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0분이라는 시간은 저에게 충분할 것 같고요. 우리가 가야 할 이란 너무 거창한 용어를 제가 썼습니다만, 사실은 제가 경험한이 맞습니다. 제가 경험한 창업에 대한 사례를 가지고 청년들에게 가지고 있는 당면 문제 한번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라고 하는 제가 사례를 중심으로 얘기를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아마 이 창업하면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소상공인이라고 하는 우리 창업, 또 하나는 기술 창업인데, 제가 주로 오늘 이야기는 제조업, 기술 창업입니다. 다소 무겁고 또 나름대로 좀 주제가 좀 딱딱할 수 있는데, 그걸 가진 경험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짧게 오프닝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소수 정예부대 분들이 많으시고, 또 지역에 존경하는 또 창업을 해서 성공하신 우리 또 박창구 대표님도 여기 와 계시고 하는데, 묻고 싶습니다. 우리 원장님이 제 앞에 계신데요. 원장님의 자녀가 창업을 한다라고 하면 선뜻 밀어주시겠습니까? 원장님 감사합니다. 창업대학원에 보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미 유 원장님께서는 이제 그런 경험인데, 많은 분들이 부모의 입장에서 내 자녀가 대학에 가고 있는 멀쩡하게 다니는 애들이 창업을 하겠다. 사실 쉬운 선택은 아닐 겁니다. 저 자신도 사실은 창업을 가르치고 또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매우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전에 어르신들 말이 사업하면 뭐 3대가 망한다. 집안 말아먹을 일 가장 빨리 쓴 사업해라. 뭐 이런 상당히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런 개념에 많이 좀 이렇게 억눌려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창업을 지금 나라는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주제도 청년 창업이라는 테마입니다. 창업을 해야만 된다. 그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부모들이 선뜻 내켜 하지 않는 일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뜻 내켜 한다면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창업대학원은 아마 경쟁률이 한 3대1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정원은 넘깁니다만 와서 상당히 버티기 힘들어합니다. 그럼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일을 왜 정부는 권유해야 될까요? 잠깐 오프닝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미 여기 아는 계신 우리 전문가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뭐 청년 실업 오랜 얘기인데요. 2000년대를 기점으로요, 우리의 큰 경제 패러다임이 변했습니다. 이렇게 아시다시피 우리가 7, 80년대, 여기 저 은사님도 와 계십니다만은 80년대 대학 졸업할 때 되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여기 좀 연륜이 좀 있어 보이시는 분들은 대학 4학년 때 되면 우리 뭐 대표님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 취업 원서들이 그래도 꽤 많이 왔어요. 그죠? 그래서 그때는 뭐냐면 대기업이나 은행 원서들을 쫙 싸놓고 성적 순서대로 이렇게 줬던 기억이 납니다. 맞죠, 교수님?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요즘은 서울대에도 없습니다. 제가 카이스트 강의를 지난 학기부터 한 학기씩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취업난이 얼마나 심한지 사실은 그런 인재들한테도 좋은 취업기회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생각해봤어요. 우리나라가 그러면 경제 규모가 후퇴했나? 경제 규모는 80년대에 비해서 거의 10배, 15배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는 더 없어졌습니다. 저는 그것이 결국은 경제 구조에서 찾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7, 80년대는 대기업들이 1년에 3만 명, 4만 명, 5만 명씩 뽑을 수가 있었습니다. 대기업이 뽑으니 은행이 또 한 1만 명, 2만 명씩 뽑을 수 있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우리 원장님 아까 창업을 좀 기꺼이 시키겠다고 하셨으니까 70년대 좀 돌아가 보면, 아마 그때도 원장님께서도 결혼 안 하셨을 때인가요? 네, 청년 시절 한번 더듬어 보면 우리가 치약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치약의 종류가 많았나요? 언뜻 떠오르는 단어, 70년대 우리 브라운전간에 나왔던 치약 광고의 회사 이름은 혹시 기억합니까? 럭키 기억입니다. 고무신? 말표 고무신. 네, 좋습니다. 아주 내공을 확 보여주셔서 너무 좋은데,
7, 80년대만 해도 거의 한 대기업 제품이 전 시장, 매스 프로덕션, 매스 컨섬션 이루어진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럭키 치약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고용해도 20, 30년 고용 부양했습니다. 계속 시장이 그만한 사이즈로 계속 존재해 줬습니다. 그걸 우리는 파레토 시대라고 합니다. 그때만 해도 일자리가 많은데 문제는 2000년대 이후에 세 가지 변화가 옵니다. 첫 번째는 IMF를 겪으면서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돈이 참 많아졌습니다. 역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 시대에는요, 70, 80년대에는 사실은 우리가 일하느라고 소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일요일도 일했습니다. 맞습니까, 원장님? 일요일도 월요일. 죄송합니다. 질문을 내가 원장님 아이 컨택트를 많이 하는데요. 3교대, 4교대 일을 했습니다. 동네 슈퍼 가서 시장 갈 일 별로 없었어요. 그죠? 동네 마트에 가면 그냥 누구나 다 치약하면 럭키 치약 샀습니다. 사람들이 소비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2000년대 들어오면서 큰 변화 중에 하나 우리가 주 5일제가 도입이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생산이 아니라 소비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왜 치약은 매일마다 럭키 치약이 하면 돼? 뭐 특정 제품을 브랜드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마트에 가보시면 치약이 수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DIY 치약까지 따지고 보면요, 치약의 종류가 그렇게 많을 수가 없습니다. 치약이 왜 이렇게 많아졌냐? 사람들이 소비를 하면서 자기 선호를 드러냅니다. 시장이 작아진 겁니다. 더군다나 이걸 또 가속화시킨 것 중에 하나가 인터넷 쇼핑이라는 것이 들어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사람들이 무한 정보, 무한 가격에, 가격 정보에 노출되기 시작합니다. 소비자들이 끌고 가는 시장으로 바뀌자마자 시장은 엄청난 세그먼트가 일어나고요. 이제 기업들은 뭐냐면 5년, 10년 먹거리를 계속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이 고착화되다 보니까 이제 대기업에 의해서 평생 고용하는 시스템은 기업의 생리상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정된 일자리, 고용을 많이 고용할 수 없는 거죠. 대신 희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시장이 작아졌기 때문에 대기업이 들어오지 않지만 이게 기존 기업한테는 또 다른 창업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급변하고 짧게 마치 치타처럼 빨리 변해나가는 이러한 시장에 잡을 수 있는 창업 기회가 생긴 겁니다. 이제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20, 30년 고용하는 일자리를 우리가 바랄 수는 없지만요, 자기들이 만들어서 그 시장을 개척해야 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 창업은 운명이다라고 합니다. 이제 청년 일자리가 다시 더 들어와서 3만 명, 5만 명 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약간은 환상이다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요, 여러분의 자녀, 또 우리 2세들이 가야 될 그 시기를 보니까요, 부자가 되려면 반드시 기업인이 되어야 된답니다. 근데 우리 한국이요, 창업을 이렇게 부르짖어야 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똑같이 우리나라 선진국에 들어간 게요, 100대 부자 안에 기업인이 이제 꽉 찼습니다. 예전만 해도 여기에는 우리가 힘들었던 시절, 뭐 군에 관련된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100대 부자 안에 들어갔으면 강남 땅 부자. 이제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이 1등부터 100등까지 주식 부호들이 부자에 등록합니다. 근데 문제는 한국과 미국의 가장 차이점 중에 하나가 한국은 아직도 상속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이나 미국은 창업자가 지배적입니다. 근데 한 가지 굿뉴스는요, 우리나라도 이 수치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조사할 2008년도에는 20명, 지금은 한 30명까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창업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고요.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부자가 되려면 반드시 기업인 돼봐야 되는 이런 운명적인 사이클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창업을 강요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통계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실업은 당연한 결과였다. 아무리 기업이 더 퍼포먼스가 더 수출이 더 사상 최고치를 찍어도 일자리는 뒤로 갈 수밖에 없다. 아까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그래서 결국은 경력직을 선호하고 오토메이션이 가고 사람이 일할 자리가 점점 줄어들면서 사실은 실업률은 더욱더 매출이 급감하는데 고용을 늘릴 수 없는 이런 현상이 고착화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나옵니다. 오늘 일단 뒤에 우리 중요한 일하고 계시는 우리 창업진흥원에 정말 중요한 그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선도대학 사업.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청년들한테. 근데 대학에요, 사실은 이제는 전통적인 어떤 그런 학문 분야 이외에 이런 창업이란 게 이미 학교 내 대학에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베스트셀러 청년 쪽에 가보면 전부 다 이런 창업자가 들어갑니다, 요즘은. 그래서 이렇게 창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시대적인 트렌드고 운명이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 운명의 트렌드가. 그러다 보니까 캠퍼스에 넣고 한 수 더 뜹니다. 대학 교육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요, 이제는 대학의 기술지주회사를 만들어서 청년 창업 기업수를 만들겠답니다, 정부가. 우리 이제 청년들이 창업한 기업수를 뭐 1,800개 늘리고 여기에 때 예산을 하고 이거를 취업과 맞물리겠다. 즉, 옛날에는 대학원 진학하면 취업이었는데 지금은 창업을 하고 그것을 하나의 목표치로 삼노하겠다라는 게 지금 실제로 교과부도 그런 현장에서,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뭐 5만 개 창출하고 좀 최근에 발표된 자료입니다. 근데 이렇게 가는 게 바람직한가요? 라는 질문을 오늘 저는 발제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많은 돈들이 대학에 가고 있지만요, 대학생 자체한테 창업 지원 자금이 풀리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근데 오히려 이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많은 돈들이 우리 청년들한테 다 주어진다면 저는 이 예산의 소진 속도는 훨씬 더 빠를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창업을 해야 되는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하는데 실제로 준비나 그런 거 해줄 시스템이 없다는 겁니다. 사업을 한 번도 안 해본 청년들입니다. 이분들이 규모 있는 창업을 만들고 정주영 회장이나 이병철 회장을 꿈꾼다는 것 굉장히 힘든 일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대다수가 뭐냐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사업을 합니다. 쇼핑몰을 창업하고요. 게임을 하고 자영업 창업을 주로 합니다. 식당 창업을 많이 하고 결국은 가만히 보니까요. 청년이 조사 결과 가장 창업하고 싶은 분야 보니까 카페, 음식점, 주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단히 재미난 건요. 50대 중장년 창업자한테 조사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즉 우리는 창업 시장이라는 걸 놓고 청년과 그러니까 아들과 아버지가 싸우는 시대가 됐습니다. 결국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사업, 즉 아버지도 직장생활 오랫동안 하다 나와서 사업하려니까 딱히 할 게 없어요. 아들도 사업 준비 없이 대학에 공부하다가 나와서 사업하려니까 당연히 프랜차이즈나 이런 걸 찾게 됩니다. 과연 이런 창업에 접근에 문제가 없을까? 실제로 많은 조사에 의하면 대부분이 다 창업하자마자 망한다는 겁니다. 훨씬 더 빨리 망합니다. 근데 훨씬 더 빨리 망하면 그래도 좀 덜합니다. 조금 그냥 듬성듬성 되는 게 문제입니다. 듬성듬성 되는 거는 말하자면 돈을 끊임없이 쏟아부어야 됩니다. 자기 혼자 먹고 사는 창업에 투자가들이 돈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럼 자기 신용과 자기 계속 아까 우리 유 원장님께서 기꺼이 내 자녀를 창업하게 만들겠다고 하셨지만 실제로 만약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많은 부모들은 후회를 하게 될 겁니다. 5년 전 통계 제가 통계에 올리지 않았습니다만은 실제로 청년 창업자가 많이 늘어나니까 이런 분야 쪽으로 부모의 신불 규모가 증가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즉 많은 아들과 딸들이 실제로 창업을 하지만 결국 자기의 신용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사업을 계속하려면 누군가의 돈을 땡겨와야 되고 그것은 결국 집안에 능력 있는 분들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전통적인 창업의 문제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람직한이라는 말에서는 상당히 제가 조심을 하겠습니다. 그냥 제 나름대로 정의한 바람직한입니다. 실제 청년들이 창업해야 된다면 해봤습니다. 실제로 많은 창업 자금을 주고 기술 창업을 시켜봤는데요. 열의 9은 창업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업 준비하고 사업계획서 시제품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법무사 통해서 법원에 사업자 등록 내면 창업 성공한 겁니다. 근데 이분들의 문제가 뭐냐면 대부분 매출을 일으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업장 열고 6개월 내에서 1년 동안 매출이 일어나자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신용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 경험을 많은 돈을 쏘아보는데 진짜 어렵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분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사업은 해봤지만 돈 되는 사업은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99년도 IMF 때 벤처붐이 일어났습니다. 맞죠? 그 벤처붐 때는 상당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왜 성과가 났을까요? 가만히 따지고 보니까 벤처붐 때 그 성과를 냈던 분들을 보니까요. 그 당시 대량 실직된 우리나라 한국 100대 기업의 소위 부장급 이상의 실무진들이 많이 창업 전선에 도입을 했고요. 그 당시엔 교수님이나 또 내지는 국책연구원의 연구원들이 창업 대회에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 씨앗도 좋고 사업을 해본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정부가 돈을 주고 어떤 보육을 해도 상당히 성과가 나왔다는 거죠. 때마침 코스닥 시장하는 게 맞물렸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이후에 우리가 소위 말 금융위기 이후에 나왔던 이런 창업들은요. 대부분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돼가지고요. 웬만큼 능력 있는 대기업에 있는 분들은 안 나오십니다. 나와도 그냥 골치 아프게 사업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창업 전선에 누구냐면 이런 청년 창업자나 사업을 해보지 않은 분이나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가정에 계시던 분들이 나와서 창업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분들은 사실은 기술 창업이라는 걸 현장에 했습니다만 매우 어렵습니다. 사업을 그냥 자기 능력과 조그맣게 하는 건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기술 창업이나 국가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창업을 한다는 건 매우 쉽지 않은 거라는 겁니다. 움직이지가 않네요. 바로 문제가 이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게 어디에 있는 표시인지 아시죠? 보통 이거 한 번씩 다 다뤄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죠? 차를 처음 면허를 따고 나면 뒤에다 붙입니다. 맞습니까? 너무 좋아서 제가 하나 갖고 왔습니다. 우리 사업 초보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저도 제가 무서워합니다. 내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냐면요. 이분들이 대부분 사업에 들어오는 게이트를 보니까 많은 우리 이제 정부가 한 역할은 굉장히 좋습니다. 사업 계획서 쓰게 하고 그 심사를 통해 갖고 창업 지원 자금을 주고 1년 이내에 창업 실행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앞단에 그럼 충분히 사업을 해본 경험이나 시드나 준비가 되어 있냐라는 겁니다. 그렇지가 못하다는, 그거를 우리가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에 압력을 줍니다. 야, 그러면, 그렇게 사업 경영 없으면 훈련시키면 되잖아. 공부시키자.
사실은 학과라는 곳에 있지만 교육을 시킵니다.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사업은 절대 공부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책에 있는 것을 가르쳐서는 사업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창업 교육을 시키니까 역자금이 일어납니다. 뭐냐면 나는 정부 자금도 받고 교육도 받은 사람이야. 이제 사업할 줄 알아. 누군가 다가가서 사업에 대해서 야 그건 좀 위험하니까 이렇게 코칭을 하고 멘토링을 좀 많이 하거든요. 잘 말을 안 듣는다는 겁니다. 코처벌해지지가 않습니다. 자기 이제 관이 생깁니다. 쪼가 생깁니다. 망해도 내 방식대로 할 거야 라는 것이 사실은 이게 다는 아닙니다만 자칫 교육을 잘못하다가는 자신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게 오히려 사업을 좀 크게 하려면 자신의 역량과 남의 역량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러한 누가 범하더라라는 것이 현장에서 본 저의 경험이었습니다. 실제로 보면 사업에서는 이렇게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앞에 분야를 이해하고 산업을 이해하고요. 기회를 거기서 포착해서 모델을 개발하는 이 앞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이게 뭐라고 표현하면 사업 좀 해본 사람, 업의 경험이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분들한테는요 지금요 돈이 줄을 씁니다. 나라 돈도 줄을 쓸 뿐만 아니라 투자자금이라는 자금들이 줄을 씁니다. 창업 초기 단계에 많은 투자자금들이 지금 몰리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사실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는 엔젤 매칭 펀드고 돈 받은 투자가들이 돈 투자한 거에 매칭도 투자해주고 그랜트 주고 하는 뭐 어떤 거는 2억짜리 10억짜리 이런 자금 패키지 즉 자기 돈을 담보하지 않아도 출발부터 타인의 투자자금 융자자금이 아닌 활용할 수 있는 나라가 생태계를 구축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 앞단에 준비가 많이 되어 있는 분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저희 학교에 있는 것을 사례를 갖고 왔습니다. 가르치다 보니까요 가르쳐서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창업자 스스로 배워가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저는 그래서 영업 아이템 경진대회라는 걸 합니다. 내가 창업하고자 하는 사업의 분야에 B2C 제품을 팔아보게 합니다. 물건을 파는 게 목적이 아니라 물건을 팔면서 사람을 만나서 팔게 합니다. 근데 처음에 물건을 팔아보려면 그러면 대부분 아는 사람한테 팝니다. 한 번도 써보지도 않은 사람한테 아버지한테 팔고요. 엄마한테 팝니다. 그건 영업이 아니죠. 전혀 모르는 이미 그 제품을 사용해봤던 사람한테 내 제품을 팔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경험을 반복적으로 시키다 보니까 저는 청년들한테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아, 우리 청년들이요. 사업 경험이 없어가지고 참 바보 같다는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제대로 가이드만 하면 이 친구들이 산업의 경험을 우리 기성세대가 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한 50만 원을 투자했는데요. 어떤 팀은 불과 3개월 만에 200만 원을 벌어옵니다. 돈을 벌어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을 버는 과정을 다 기록하게 합니다. 1차 정보로요. 그리고 그 업에서 사업계를 디벨롭하게 합니다. 실제로 전환학계 카이스트 강의할 때 이 방법을 적용해 봤더니요. 카이스트 학생들이 사실은 대부분 많이 교대 캠퍼스에서만 머뭅니다. 근데 그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가요. 캠퍼스 밖으로 나가더라는 겁니다. 대전여행 가서 자기 물건을 팔고요. 갤러리에 발표하면서 물건을 팔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아, 이게 결국 업의 경험을 느끼게 해주는 것. 청년들에게 창업을 해주는 거는 아이템을 주고 무조건 나가라가 아니라 정말 아까 업의 경험이 없다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짧은 시간에 싹 해줄 거에 대한 훈련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올렸습니다. 짧게 보면 이렇습니다. 창업자들은 대부분 이걸 갖고 있습니다. 열정 갖고 있고 에너지 갖고 있고 막 인생 막 걸고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사업에서는 거꾸로 이게 필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되고요. 사업에 보면 파트너가 필요하고요. 고객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가 필요하고요. 사업 경험이 있어요. 이거를 창업자들이 안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걸 현장에서 보니까 한 10여 년 동안 해보니까 공부시키고 훈련시켜서는 이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창업자들이 이걸 갖고 있으면 이걸 갖고 있는 사람 만나게 해주는 게 포인트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보니까요. 지금 39세 미만의 많은 젊은이들이 이걸 갖고 있습니다. 50세 이후에 은퇴하신 분은 다 이걸 갖고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어떻게 결합실까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름하여 이거를 엔젤 투자가라고 합니다. 예전 2000년대 초반에 엔젤 투자가와는 달리 사업의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해본 이분한테 투자를 받는 게 이분들이 청년들이 창업을 빠른 시간에 자기 업을 실패를 들고 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저희 이제 대학원 같은 경우는 하나의 모델이 적십자사 모델을 추구합니다. 적십자사가 뭐죠? 피를 수혈받아서 필요한 사람한테 줍니다. 창업도 마찬가지로 이미 사업의 경험에 DNA가 있는 사람의 피, 그건 바로 돈입니다. 돈을 사업에 지금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피에 넣어주는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과정이 하나의 교육이 과정이다. 왜냐하면 이 둘이 붙으려면 절대 안 붙습니다. 사업해본 분들이 청년한테 선뜻 돈을 투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란 건 뭐를 해야 되느냐? 창업 교육이란 건 이 투자자들이 원하는 방식의 사업 준비를 시키고 커뮤니케이션에 쓰는 역량을 길러주는 게 대학의 창업 교육이다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창업 교육을 시켜주면 좋겠다. 그도 그럴 것이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접근하는 방법과 창업자들이 반대로 갑니다. 창업자들은 자기 기술 갖고 제품 만드는 게 초점을 두지만요. 투자가들은 벌써 산업과 시장 내에서 기회가 어떤 게 있는지를 보고 거꾸로 들어옵니다. 말하자면 창업자들은 대전에서부터 서울로 가는 KTX 상행 열차고요.
투자자들은 서울에서 또 대전으로 내려오는 KTX에서 하행 열차를 탑니다. 둘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결국 누가 내려서 누구의 열차를 갈아타야 되냐? 창업자들이 이제는 이 청년들이 상행선 열차에서 내려서 천안쯤에서 적어도 하행선으로 갈아타고 투자자들과 함께 가는 사업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게 우리나라의 청년 창업의 방향이 아닌가. 최고의 취업 훈련도 됩니다. 많은 경우에 이게 지금 여러분도 아마 데이터 보시면 알겠지만 많은 청년들은 대학생들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믿고 삽니다. 근데 실제로 취업할 때 보면 이거는 1차 서류 심사 통과하는 과목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인사 담당자들이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뽑습니다라고 봤더니 다 어떤 얘기냐면 어벙벙하고 정성적인 지표 같습니다. 지각 없이 묵묵히 다니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런 훈련을 대학에서 어떻게 시킬 거냐라는 거 봤을 때 전공 공부 이외에 반드시 저는 창업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창업 훈련을 하게 되면 이런 능력이 생겨납니다. 절대 물건을 팔 때 오만해서는 팔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나는 카이스트 학생이야. 나는 그래도 이게 많이 한 학생이야. 막상 영업을 하는 순간에는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객이 뭘 원하는지를 계속적으로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바로 배려와 겸손을 배우는 거라는 겁니다. 윤리교육 필요 없습니다.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 배운다는 거고요. 성실하고 부지런할 수밖에 없고요. 직접 나가서 팔아야 되니까 발품을 팔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뭡니까? 순발력과 전략적 사고가 늘어납니다. 눈치도 이제 빨라집니다. 실제로 창의성도 늘어납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나중에 이제 결국 수업 시간에 뭐를 갖고 와서 글쓰기와 말하는 능력을 기릅니다. 계속적으로 당신이 만난 영업, 고객 정리해서 발표시키고요. 그들을 어떻게 설득했는지 쓰기 능력을 시키면 글쓰기와 말하기 능력이 생겨나니 사실은 이건 기업들에서 진짜 원하는 그런 인재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창업이라는 과정은 대단히 재미나게 해요. 어느 한 분야만 해서는 안 됩니다. 기술을 이해해야 되고요. 물건을 팔 때. 반드시 사업 기획이라는 기획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재무나 영업, 이 모든 소위 말해서 융합학문의 절정이 바로 창업교육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업계획서라는 걸 아마 써보신 분들이라면 이게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패러다임이 되는지를 금방 아실 겁니다. 이런 근간으로 저는 리더라는 말 대신에 사장이란 말 쓰고 싶습니다. CEO가 되는 자질훈련이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오지 않냐. 물론 많은 분들은 경험을 통해서 천천히적으로 타고나기도 하지만 이제는 타고난 거 이외에 모든 사람들이 한 번씩 사장을 해봐야 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런 훈련의 기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따 사례해야 되겠지만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제가 지금 됐습니까?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의 창업 정책이요. 주로 이런 돈을 사업계획서 중심으로 심사했다면 앞단 이쪽에 투자자들 끌어들여서 투자자와 함께하는 창업을 만드는 플랫폼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름하여 창업 아이템 검증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있는 돈을 가진 투자자들을 끌어들여서 창업자들과 본딩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의해서 발굴되고요. 검증, 보강을 해서 자기들이 처음 마중물 투자를 하고 그 다음 투자로 연계해가는 시스템을 대학에서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프로세스도 다 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 안에는 실전 프로세스 노란 건데 바로 오늘 사례를 발표하게 될 우리 그래서 결국 이런 내용들을 보강해 나갑니다. 실제로. 이런 내용들 하나씩 보강해 나가면 현장에서 멘토들과 실제로 보강이 되면 처음엔 자기가 생각하는 사업 계획서를 갖고 오지만 나중에는 실질적인 사업 준비와 실행에 대해서 팀이 만들어지고요. 레퍼런스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오늘 발표자의 허락도 안 받고 제가 썼습니다. 발표 검증부터 투자까지 1년이라는 동안 이따 발표할 최은문이라는 대표자가 겪었던 포토스토리입니다. 처음 저랑 이렇게 만났습니다. 대학에서 우연한 기회예요. 우연한 게 아니라 의도적이었죠. 발표를 시키고요. 수많은 멘토 과정과 지금은 매출 연계도 시켰죠. 그래서 코스닥 상장 기업의 매출선 하나 뚫어줬습니다. 현장을 갑니다. 청년인데요. 벌써 이 공장 경험이 굉장히 많은 친구입니다. 저희 한밭대학에 다니는 재학생인데 그래서 결국은 투자를 하고 일단 마중물 투자 작은 돈이지만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한 2, 3개월이면 그 다음 단계 투자가 들어올 거고요. 보시다시피 이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저희는 다 이렇게 추적을 합니다. 기록을 남기고요. 그래서 지금은 얼마지만 결국은 추가 투자를 받고 엔젤 매치 펀드까지 가면 적어도 적게는 5억, 많게는 10억까지 갈 수 있지 않냐라는 것이 투자의 관점에서 해보는 저의 희망 스토리고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제가 작은아마 저의 경험을 가지고 발제를 해봤습니다. 네, 저는 오늘 아까 조언 와서 많이 배우고 갑니다. 어쨌든 심플하게 좀 하겠습니다. 내용이 심플하게 한마디만 하면요. 지금 말씀하신 샌디에고의 커넥트 프로그램입니다. 그 커넥트 프로그램을 바로 지금 받아서 한 게 이노폴리스 캠퍼스 사업이고요. 저는 오늘 박장관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바로 지금 저희가 교수가 아닌 실전에서 실제로 뛰고 있는 게 뭐냐면 사업을 해본 분들이 사업할 사람을 도와주라는 프로그램이고 그냥 어깨 두드려주는 게 아니라 했으면 당신부터 마중물 투자해라 라는 컨셉을 만든 게 최근에 엔젤 매칭 펀드라는 걸 또 투자 컨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제도는 많이 발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박장관 대표님 말이 상당히 와닿는 거는
그걸 할 분들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 서로. 이걸 묶어주는 게 이런 포럼의 역할인데, 오늘 그런 분들이 좀 더 왔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음번에 우리 포럼 할 때 그런 분들이 오면 저는 분명하게 좋은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하나는 딱 대학에서 왔기 때문에 교수가 아닌 창업의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요, 대학이 유일하게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시장에 나오면 실패하면 전부 다 돈 잃고 크게 다칩니다. 근데 대학에서 할 수 있는 게요, 자유로운 실패를 하게 하는 테스트베드가 되어야 됩니다. 대학이 이제 그렇게 가지 않을까. 우리 배령조 부장님 아마 그런 쪽에서 많이 지금 역할을 했는데,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실패가 쌓이면 성공을 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